사실 제가 신용화 교수님께 네, 이걸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윤석열 캠프 출신이세요. 윤석열 캠프 출신이면서 네. 민주당에 영입된 케이스인데 네. 그 전에는 뭐 다양한 뭐 네. 바른미래당에서 그 우리 김용남 의원님하고 같이 활동도 하시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주역 중에 한 분이라고 주역이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긴 예, 하지만 하여간 그중에 그런 뭐 분인데 요만큼 한 사람이죠. 예, 근데 왜 민주당을 오게 네, 되셨습니까?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네.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를 총괄적으로 이제 하는 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로 발탁돼서 네. 나름 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탄핵을 당하고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 왜 탄핵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왜 이 탄핵에 이르게 됐는가 예. 그 과정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물의 그 밥 등등을 면전에서 외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싸가지 없는 놈으로 황당하게 돼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네. 다시는 이 잘못되면 안 되겠다. 저 자신이 잘못되는 건 뭐 탄핵의 트라우마 이런 건 저 개인에 대한 부분이고 네. 대한민국 특히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윤석열 그 대통령 선대위에서 이제 정책 총괄 지원 실장 예. 역할은 이제 모든 전문가분들이 각 파트별로 뭐 예. 외교, 국방, 뭐 사회복지, 예, 경제 예. 해서 쭉 올리면 그걸 이제 A4 2장 정도로 취합을 마지막 해서 이제 하고 밑에 보조 자료에서 매일매일 이제 설명드리고 후보에게. 네네 예. 하고 이제 기자회견 이런 거 할 때 옆에 백업을 해서 이제 예. 자료 같은 거 다 예. Q&A 같은 거 나올 때 가장 근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보좌한 거의 분이 매일 뵙고, 만났던 예. TV 토론도 이제 김은혜 예. 홍보수석 하셨던 예. 김은혜 등등 해서 이제 예. 저희가 백업을 예. 책임을 지고 같이 예. 이렇게 예. 해왔었고 가까이에서 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형이죠. 개인적으로는 예. 분명히 개인의 어떤 영역에서는 좋았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한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네. 통치가 아닌 산업시대적인 어떤 통치가 아닌 지금 어떤 대국민 서비스의 시대에 네. 맞는 경영에 대한 예. 원칙과 철학 예.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마 급하게 올라오면서 그런 네. 거에 대한 준비할 어떤 여력이나 여유가 없이 예. 굉장히 빠르게 이제 대권 후보가 되고 올라오면서 정립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런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예. 제가 바라본 모습에서 선택적 정의와 공정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여하면 뒤에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예. 인수위 때 저는 딱 그만두고 탈당도 하고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대학 네. 대학 교수로서의 강의 예. 그리고 KBS, MBC 교통방송 네. 나중에는 이제 KTV 경제생방송 앵커를 네, 최근까지 네. 했습니다만 예. 제가 이제 경제 분야만 묻혀 있다 보니 마침 이제 민주당에서 경제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등 외연 확장 네. 이쪽에 이제 전문가로 또 예. 15호로 발탁이 되게 됐습니다. 누가 저 같이 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같이 하자고 뭐 많은 전국적으로는 대표께서 사인을 하신 거지만 네.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 특히 이제 기업인분들이 추천을 많이 주셨고요. 네. 또 제가 담당했을 때 일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네. 천거를 해주셔서 네. 인재 영입이 미팅을 하고 인재위원회 미팅을 하고 뭐 전국적으로 네. 대표께서 하셨겠죠. 네. 특히나 상대 진영에서 일종의 적진 누가 이제 저보고 원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적진에 있던 사람을 스카우트할 때 뭐 당연히 대표께서 심사숙고를 하셨겠죠. 네. 이재명 대표 아직 못 만나셨습니까? 영입식 때 뵀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라고 하시던가요? 실물을 처음 뵈니까 예. 뭐 키도 크고 뭐 일 잘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칭찬을 농담 하셨군요. 주셨습니다. 예. 지금 뭐 한 1년 8개월, 근 2년 정도 다 되어 가는데요. 네, 네. 어쨌든 정책 서포트를 했던 그 정책 보좌를 했던 네.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일단 원칙, 철학, 가치, 비전에 있어서 예. 그 근본 출발점이 정립되지 않았다. 예. 제가 인수위 때 많은 그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선거전이라는 건 급하게 오잖아요. 매일매일 전략 전술이 바뀌기도 하고 네. 임기응변 뭐 속된 말로 땜빵도 있잖아요. 네. 뭐 선거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러면 그때 그런 원칙, 철학, 가치, 비전에 정립하지 못했다고 하면 네, 네. 인수위 때는 정립을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수위의 중책을 맡은 분께 제가 네. 그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도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왜 그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진행자님 혹시 지금 이 정부의 기조가 뭐다? 한마디로 하면 뭐다? 예를 들어 뭐 참여정부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노래하시면서 따뜻한 정부 얘기. 따뜻합니까? 추워요.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다.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좀 부족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도 하지만 예. 그건 결과적인 거고 예.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가치 철학이 담겨진 방향성이잖아요. 그럼 지금 현 정부의 가치 철학이 담긴 방향성이 과연 네. 뭐냐? 네, 그게 없다. 도저히 뭐 제가 김건희 여사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어요? 꽤 많이 있으셨죠. 어느 정도였어요? 저희가 뭐 좀 체감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냥 뭐 저는 개인적인 비난이나 네. 어떤 그 같이 함께했던 분들에 네. 대한 좋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뭐 네. 개인적인 뒷담화하듯이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할 네. 수 있는 거고요. 네. 작은 에피소드 같이 이제 제가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하면서 이제 전략 상황 회의에 네. 이제 멤버로도 참여를 했는데 약 20여 명이 이제 매일 아침하고 저녁 때 이제 모여서 그날에 전략 홍보회의? 전략 상황 상황회의. 예, 전략 예. 상황 회의. 를 이제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이건 뭐 다 국민들이 아는 에피소드니까요. 네이버에 이제 김 여사 두 줄로 딱 그 커리어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누군가 전화를 받아요. 네.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고. 네이버에 왜 두 줄로 나와 있냐? 네. 그러면 뒤집어서 저희가 예. 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감히 예. 물론 그때는 당선 전이지만 예. 어쨌든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그 부인. 예, 부인 네. 여사님의 그거를 예. 누가 감히 그 두 줄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 프로필을 네이버에 예, 올릴 예, 때 예. 그 승인 없이 누가 감히 그걸 두 줄을 지 맘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책임자라고 치고 예. 그럼 제가 제 맘대로 해서 두 줄로 올리고 사진 하나 하고 딱 두 줄 올렸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이제 언론에 막 예. 왜 겨우 이 두 줄이냐 하고 막 예, 비판을 예. 받고 하니까 예, 그때 예. 가서 이제 딱 수정을 하고 책임성이 이제 다른 실무자들한테 돌아가고 예. 제가 그 뒤로 그 회의 자리나 그분이 중용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뭐 예. 그 후로 글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점점점 뭐 하는 살벌한 네. 공포 소설의 마지막 예. 대목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제가 지휘권을 느끼는 가지고 거는 있었다. 꽤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V1, 뭐 V0, 막 V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정도인가요? 그 뒤로 이제 민주당 오셨는데 좀 자유롭게 그 말씀하시죠. 뒤에 편하게 예. 뭐 용산 분들도 저는 뭐 제자리를 탐해서 부탁을 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편하게 뵙고 예. 하면서 들은 얘기 인사청탁을 정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했다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그럼 관철이 됩니까? 원하는 자리 갑니까? 다 문제가 많이 생겨서 잡음이 많이 나오죠. 그 중간에. 잡음이 왜냐하면 생겼다. 서로 그걸 가까운 분들이 자랑을 하다 보니까 나오죠. 네. 그래 멀리서 나온 게 아니고 같이 모시던 분들, 예를 들어서 아크로비스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 네, 네.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이제 네. 대부분 젊은 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대통령도 모셔보고 이제 여러 네, 경험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늘 보안을 중요시하고 또 그렇게 네. 살았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소주 한 잔씩 한다든지 또 각 지방 수행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소주 네. 자리에서 또 네. 일종의 이제 으쓱해서 자랑질을 한다든지 하는 예.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꽤 예. 많았죠. 그게 사실은 정권 초기에 굉장히 부담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참모들도 준비되지 않았다. 예. 네. 의원님 법률가시잖아요. 네. 대통령 부인 이 후보 시절이긴 합니다만 인사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후보 시절에는 괜찮- 뭐 인사권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후보 본인도 인사권이 없으니까 예. 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예, 캠프 운영도 그렇고 후보 때 했으면 당선 이후에는 안 했을까요? 아니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꼭 그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많죠. 문제는 그 세상에 비밀은 없잖아요. 맞아요. 예. 단 두 사람만 알고 있어도 결국에 그게 다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네. 사고가 터지면 이제 꼭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나오게 마련이죠. 근데 저도 공감을 상당 부분 하는데 네. 이거는 예정돼 있던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네. 그 이른바 탄핵 이후에 급하게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가 아니고 그렇죠. 예정돼 있던 스케줄로 치러진 선거라 네. 두 달의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저도 인수위 활동 마감 시점에 깜짝 놀란 게 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인수위가 끝나갈 무렵에는 아니면 그때는 그 준비가 채 끝나지 않았더라도 네. 막 정부 시작해서는 이 정부의
형태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네. 그게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니 뭐지 그랬는데 지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맡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예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예. 차관 통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차관 통치. 이런 부분들이 예. 사실은 이제 대선 때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석수로 이미 예상되는 예견되는 예.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뭐가 돌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차관 통치, 그러니까 차관 그 당시엔 차관 예, 통치라는 표현 예. 안 했지만 예. 이런 식으로 돌파한다는 이미 선대위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지근거리했던 사람들을 차관으로 많이 보내게 된 거죠 네, 당시에. 예. 그분들 중에 지금 상당수 여전히 일하고 있거나 이번에 출마를 많이 하셨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보다는 시스템 외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네. 지금 김용남 의원 말씀대로 정식적인 이런 조직도까지 안 나오게 되는 그 네. 부분은 아마 김 여사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 같습니다. TV 토론 서포트 하셨다니까 네. 그것 좀 여쭤볼게요. 손바닥 왕자. 그거는 김용남 의원께서 그걸로 아주 네. 아니 손바닥 왕자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그때 그 김용남 의원님도 부분까지는 제가 정말로 네. 그 부분은 소화를 안 했지만 네. 김용남 의원 말씀대로 뭐 네. 진짜 아니 정말 너무나 한심했다고 고백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이상의 한심한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한심한 것도 어떤 겁니까? 손바닥 왕자보다 더 한심한 것은 소주 한잔 할 때 에피소드 예, 어떤 거예요? 뭐 예. 시스템적으로 정책적인 걸로의 한심함은 정말 많이 겪었죠. 예. 단적으로 그냥 쉬운 에피소드로 예. 이 통장 예. 수당이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올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뭘 밑도 끝도 없이 정책을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예. 예산이 일단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예. 파악해야 되고 그렇죠. 예산을 그럼 어디서 전용할 거냐가 나야지. 그렇죠. 예산을 새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예, 만들기 예. 어려우니까 예. 어떤 예산을 빼서 어떻게 갈까가 그렇죠. 나와야 되잖아요. 예. 없어요. 상대방보다 5만 원 더 줘야 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또 하나 예. 에피소드는 예를 들어 예. SOC 인프라. 예. 소위 GTX 이런 것들이 기본 속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 간격이 있어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전국 각지에서 이제 지자체장을 준비하면서 당시에는 예, 이번 대선을 잘 치르고 다음에 예. 지자체 나갈 분들이 예. 서로 민원을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GTX나 소위 말하는 KTX류의 이런 것들이 1km도 안 되는 지점에 계속 여기 이제 공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저희가 원칙을 줬어요. 예. 최고 속도 계산해서 예, 예. 최하 몇 킬로 이 예. 정도의 그 간격을 둬야 예, 된다. 예. 그거 아니고서는 안 된다. 너무 우스꽝스러워진다.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에이 몰라 일단 걸게 내버려 둬. 그리고 우리는 승인 안 한 걸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용인 같은데 1km마다 여기 쭉 공약이 됐죠. 동네마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정말. 선거니까 네. 캠페인의 특징까지 감안해서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대국민 사기하듯이 또는 허위 어떤 과장하듯이 이런 건 안 되겠다.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끼죠. 저 스스로. 네, 의원님도 직접 경험하신 겁니까? 이런 것들 캠프에 계셨잖아요. 아니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요. 네. 아니 그게 근데 네. 저는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인가 네, 그래요. 맞아요. 3,000명이 뭐 거의 3,000명으로 보면 맞는데 네. 이걸 당장 내년부터 거의 70%를 늘려서 5,000명씩 뽑겠다는 거잖아요. 네. 공과대학도 이렇게 갑자기 못 늘려요. 더군다나 의대는 네. 해부학도 해야죠. 이 실습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뭐 공대 같으면 네. 실험실입니다만 네. 의대는 더 준비가 필요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은데 네. 그렇게 늘릴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문과대학 정도 그냥 책상하고 의자만 늘리면 되는 학과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그냥 기본적으로 걸려져 있는 예. 칠판에 예.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예. 뭐 뒤에 좀 안 들리는 정도의 불편함만 감수하는 학과도 사실은 갑자기 1년 만에 70%를 늘린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인데 네. 이거 누가 봐도 비현실적이란 예. 말이죠. 이게 정말 즉흥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예. 그냥
지난 정부에 사실 400명 증원을 검토하다가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의사 이번엔 통 크게 2,000명. 예. 즉흥적인 결정일 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예. 이거를 총선에 좀 이용해 보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일단 보다 편하게 싼 가격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을 것이고 네. 아니면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내 자식 의대 보내고 싶은 부모들도 찬성하실 것이고 다만 반대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 현직 의사들은 반대가 네. 심하겠죠. 예. 하지만 찬성하는 집단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선거에서 가장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카드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네. 아니면 네. 정말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누가 봐도 비현실적인 2,000명 증원을 누군가 중재를 해서 선거 직전에 해결. 400명 아니면 500명 선에서 타협 보고 네. 의료 대란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누구한테 약속 맡겨서 이른바 약속 대련으로 약속 대련. 띄워주기 위한 사전 소위 정지 작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총선용이다. 총선용 아니면 예. 즉흥적이라는 네. 것밖에 네. 말이 안 되는데 네. 지금 그 기승전 총선이고요. 네. 국민들이 이제 잘 못 느끼시는 거 중에 네. 윤 대통령께서 원칙 철학으로 어쨌든 대통령이 된 걸로 이제 그렇게 이미지화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순간 판단이나 현실에 대해서 맞추는 이 판단을 굉장히 빨리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안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 최근에 신경 안 쓴다고 했는데 제일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도 이따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네. 최근에 예를 들어 나오는 각종 이제 뭐 갑자기 증시에서 세금을 뭐 부분을 낮춰준다든지 부자 감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까 이제 원칙과 철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원칙 철학과는 전혀 관계 어떻게 보면 갈짓자 행보에 가까울 정도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진폭이 너무나 커서 국민들이 헷갈릴 정도인데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다수의 저울질을 딱 해봐서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법익 형량 아마 변호사시니까 잘 알죠. 저울질을 해봐서 51이 나온다. 네. 49보다 높다 하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가 많이 하셨잖아요. 좋아 빠르게 가. 네, 그렇듯이 이런 현실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하신다. 그러니까 원칙 철학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또 즉흥적으로 집행된다. 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방송에서 예. 병사월급 200만 원, 여성가족부 폐지 예. 이게 2022년 1월 7일인가에 7글자로 해서 히트가 됐어요. 맞아요. 어쨌든 어그로를 끌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을 하시는데 그게 새벽 5시 반쯤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 아니요, 그렇게 참모가? 그 루트로 왔는데 아차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당장. 그래서 제가 급히 예산 담당한테 예산 좀 뽑아보라니까 그 당시 네. 병사 월급이 2조 정도 들어갔는데 200만 원을 만들려면 5조 2천억이 더 들어가서 7조 2천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디서 그 5조 2천억을 뽑아올 것인가? 최신 무기를 덜 만들든 개발을 중단하든 구입을 덜 하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하사 중사 상사는 어떻게 해요? 네. 그분들이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초임이 논란이 이 있었죠. 최저임금 밑에였단 예, 말이죠. 예. 그다음에 9989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평균이 200이라는 건지 지금 당장 200을 하겠는데 언제 시행한다는 건지 등등등 하고 이제 우리가 회의를 급히 합시다 하고 지금 경호처장님 뭐 등등등 여러분들께 이제 여쭤보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표가 딱 된 거예요. 페이스북에 이제 쓰신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그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2025년에 병장 월급 205만 원 지금 했다고 정보 발표. 네. 이럴 거면 모병제를 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연속선상에서. 네. 그만큼 졸속이고 지금 의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울질 딱 해봐서 국민들 50일이면 이건 한다. 결론은 무조건 기승전 총선이다. 그러면 포퓰리즘 있죠. 네,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도는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 평가에서 부정 평가가 60% 이상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심판 정서가 잡힌 거고,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예비 모의고사를 치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는 게 없고